이 책의 표지엔 20년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나는 숨은 절집 이야기라는 띠지가 둘러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나온 개정증보판이라는 이야기죠. 기자들 입장에서 개정증보판은 선입견을 주는 문구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신간도 기사로 소화하기가 버거운데 이미 나왔던 책의 개정증보판은 아무래도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개정이나 증보한 것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이런 문구를 붙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달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20년 만에 다시 찾아본 모습까지 비교해서 책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름 휴가 떠나실 때 미리 챙겨보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사진만 봐도 좋은 책이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그 책이 전하려는 이야기가 충분히 전해지는 책이지요. 이런 책의 공통점은 사진을 보다가 보면 저절로 글을 읽고 싶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출간된 곱게 늙은 절집의 책장을 넘기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엔 20년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나는 숨은 절집 이야기라는 띠지가 둘러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나온 개정증보판이라는 이야기죠. 이 책은 원래 2007년 처음 출간됐다가 절판됐습니다. 출간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덜 알려진 산사 25곳의 구석구석을 스캔하듯이 조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멘북스 출판사의 오세룡 대표도 그런 애독자의 한 사람이었답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지만 자신이 구입해서 주변에 선물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책이 절판돼 구할 수 없어서 아쉬웠답니다. 그냥 절판된 상태로 두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 저자 심인보 작가에게 문의를 했더니 마침 개정증보판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작업을 서둘러 이번에 책을 내게 됐다고 하네요. 기자들 입장에서 개정증보판은 선입견을 주는 문구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신간도 기사로 소화하기가 버거운데 이미 나왔던 책의 개정증보판은 아무래도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개정이나 증보한 것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이런 문구를 붙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달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20년 만에 다시 찾아본 모습까지 비교해서 책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사진도 새로 촬영한 것이 많고요. 사진가 심인보 씨는 원래 기업 CI 분야 아트 디렉터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30년 전 난치병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전북 부안의 계암사를 찾았다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10년간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아름다운 사진과 글로 담아냈지요. 책의 첫무리는 전북 완주 불명산 화암사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선일보 멤버십 콘텐츠에 김한수의 @쉼 코너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절인데요.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절입니다. 극락전과 정묵당 등 건물들이 처마를 맞대고 있어서 자연스레 사각형 중정을 만들고 있는 사찰이지요. 저자는 이 모습을 하늘천장이라고 묘사했네요. 우화루 모퉁이에 조그만 문으로 시골 외갓집 들어서듯 들어선다는 표현도 화암사 풍경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는 세상살이 힘겨워 화암사 하늘천장이 그리워지면 다시 찾으리라. 굽은 기둥도 휘어진 문지방도 없는 듯 화려한 단청도 늙으신 공양주도 그대로였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경북 영주 부석사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찰이죠. 미술사학자 최순우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글에서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고 적었지요. 유홍주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에서 무량수전 안양루에 올라 멀어져가는 태백산맥을 바라보면 소스라치는 기쁨과 놀라운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니 부석사는 정녕 위대한 건축이요 지루한 장막 끝에 활짝 깬 맑은 하늘과 밝은 햇살 같을 뿐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물이고 풍경이기에 이렇게 최상급의 감탄을 자아낼까요? 부석사를 오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부석사는 완만한 언덕에 석단과 계단을 쌓아 만든 절이죠. 그 석단과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요. 저자는 일주문에서 무량수전에 이르는 길을 슬로우 비디오를 촬영하듯 천천히 보여줍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다들 부석사에 오면 9석단과 108계단을 서슴없이 오른다. 주변에 펼쳐진 풍경이나 부석 건축물과 성물 따위는 자투리라고 생각하는지 극락정토에 남보다 먼저 가려는지 무량수전을 향해 부지런히 오른다. 부석사 하면 무량수전을 떠올리게 하는 교과서 탓인지도 모르겠다. 나도 한때 세상을 한번 이겨보려고 바락바락 대들던 때가 있었다. 개울 건너 산 너머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되면 개울이 들려주는 소리는 잡소리요. 남과 걸어오는 말은 헛소리일 뿐 하다못해 밤하늘 달빛에도 무심했다. 그리 살다 보니 바락바락 대들어 얻은 것은 손에 잡히는 물건들이고 잃은 것은 잡히지 않는 마음들이었다. 손에 잡히는 물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가슴에 새겨진 것들은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는 내 것임을 참 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천천히 부석사를 둘러보다 보면 전각 하나, 풍경 하나도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3층 석탑 앞에서 바라보는 부석사 일몰, 안양루 용마루에 달라붙는 황금색 노을의 장관이란 말을 듣고 석양을 기다리며 또 경내 여기저기를 거닐다가 마침내 노을을 만납니다. 그는 해가 떨어지고 노을이 부서진다. 순식간에 수백의 줄령들이 황금색 파도가 되어 일렁인다. 부석사 역시 황금색으로 물들어간다. 개금불사가 이루어지는 부석사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서두에 사진만 봐도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순천 서남사에서는 그 유명한 아치형 돌다리 승선교 사진도 있지만 돌담과 계단이 아담한 심검당 사진이 고즈넉합니다. 해남 미왕사는 대웅보전 지붕 너머로 남해의 낙조를 담았습니다. 그는 누가 미왕사 어때? 라고 물으면 올려다볼 것도 내려다볼 것도 많은 절이라고 답한답니다. 올려다보면 달마산이 보이고 내려다보면 노을이 눈부신데 특히 누군가 그렇게 아름다워? 라고 물으면 그건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 라고 대답한답니다. 경남 함안 장춘사에서는 5층 석탑과 산문의 소박한 모습을 담고선 수줍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설명을 적었습니다. 돌구멍절이란 별칭이 붙은 경북 영천 중암암은 커다란 바위 사이에 절묘하게 놓인 절의 모습을 담았네요. 경북 포항 오어사는 오어지라는 연못 너머 섬처럼 보이는 절집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전북 부안 내소사는 워낙 볼 것이 많은 절입니다. 그렇지만 작가의 시선은 날아갈 듯 멋진 복례루의 아랫부분 주춧돌과 기둥에 꽂힙니다. 각기 다른 높이의 주춧돌과 다른 길이의 기둥이 복례루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작가는 복례루는 천연덕스럽게 너무나 수수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어설픈 모습으로 앉아있다. 그런 복례루가 좋다 라고 적었습니다. 모두 느린 속도로 사소한 부분까지 애정을 담아 찬찬히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진들입니다. 작가는 사찰에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내키면 또 주변의 소개로 불쑥 찾아간 경우도 많답니다. 그렇게 스님이나 사찰의 보살님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도 정겹습니다. 물론 각 사찰에 얽힌 고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20년 세월은 고찰의 모습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옛 멋을 잘 간직하며 곱게 늙은 절도 많지만 일부는 잔디마당이 맨땅이 된 곳도 있고 과하게 치장을 하거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부자연스러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도 책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책을 보면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절도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름 휴가 떠나기 전 챙겨보시면 보다 알찬 여행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